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무역 결제용 암호화폐를 합법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이게 단순하게 한 나라의 법이 바뀌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글로벌 결제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러시아 재무부랑 중앙은행이 동시에 이런 말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서방의 제재로 인해 가지고 스위프트가 막히면서 이제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무역 결제를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서 완전히 돌아선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국내 결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무역이에요. 즉 루블과 달러의 경계, 기존은행 결제망을 넘어서는 새로운 레일을 가겠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레일 위에 올라탈 수 있는 코인은 누구인가? 이 비트코인이냐, 테더냐, 아니면 리플 XRP냐? 지금부터 그걸 구체적으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는 왜 이런 타이밍에 암호화폐 결제를 꺼냈을까요? 올해 들어가지고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이란, 사우디 같은 이런 브릭스 연합국과의 무역 비중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서방 금융망에서 러시아가 사실상 고립이 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은행 간의 송금망인 스위프트가 막혀있죠. 달러 정산도 제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무역 대금이 계속 쌓여만 가는 건데 결국에 선택지는 한 개였어요. 달러를 거치지 않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암호화폐 결제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죠. 하루 만에 환율이 10% 움직이는 화폐로는 무역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이 테더라거나 서클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 본사가 미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단당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재무부는 자국형 스테이블 코인 혹은 중립적인 브릿지 코인을 검토 중에 있는 거고, 여기서 XRP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XRP는 왜 이런 구조에서 유리한 걸까요? 리플이 만든 ODL, 지금은 이름이 바뀐 리플 페이먼트 시스템은요, 은행 간의 송금에 필요한 선입금, 이 노스트루 계좌가 없이도 실시간으로 통화를 바꿔주는 구조입니다. 송금하는 순간 A국의 통화를 XRP로 변환하고, 그리고 수신국에서는 XRP를 즉시 현지 통화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XRP가 브릿지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달러를 거치지 않고도 루블화해서 XRP, 그리고 바로 위안화로 이런 형태의 교차 국가 결제가 이론상 가능합니다. 게다가 리플은 이미 ISO 2002 표준에 맞춰나가면서 글로벌 결제망과 호환을 준비를 했죠. 이게 기술적인 인프라 측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재라는 벽이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랑 유럽연합이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제재 회피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테더 계좌가 동결된 사례도 있죠. 따라서 러시아가 합법화한다고 해도 그걸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대 국가 금융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결제망은 기술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겠죠. 결국에 신뢰랑 인프라로서 돌아갑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제재에 걸리지 않으면서 빠르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중립 자산을 찾는 게 핵심이겠죠. 이 지점에서 XRP가 가지고 있는 중립성, 즉 누구의 통화도 아닌 브릿지라는 특성이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이 이미 깔고 있는 인프라를 봤을 때 리플은 단순한 코인 발행사가 아닙니다. BNI 멜론 같은 글로벌 커스터디 은행과 함께 자사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준비금을 수탁하고 있는 거고, 이게 단순한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결제의 경계를 잇는 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신뢰할 수 있는 결제 토큰을 만들어서 국가 단위의 결제망에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러시아가 추진하는 무역용 암호화폐 결제 합법화가 결국 리플이 만들어온 국제결제 표준의 현실 버전으로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 시장은 이런 뉴스를 단순하게 호재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중요한 거는 그 뉴스 자체가 아니라 뉴스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예요. 러시아의 움직임은 정책의 문을 열 수 있는 사건인 거고, 이제 각 국가에서 국가 간의 결제에서 암호화폐를 쓰는 게 합법적이라는 전례를 갖게 된 거죠. 그렇다면 다음은 뭘까요? 결제 인프라 표준 경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브릭스는 자체 결제망을 만들고 있고,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으로서 달러의 디지털 버전을 준비 중에 있죠. 그리고 리플은 어떤가요? RLUSD, 리플 레저, ISO 2002, CBDC까지도 이 브릿지 구조를 한 대로 묶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코인 가격 문제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의 세대 교체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런 뉴스를 보고 바로 매수하거나 이제 XRP가 러시아 결제에 쓰인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위험하겠죠. 아직은 가능성 단계인 거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성이겠습니다. 가격은 하루 만에 출렁이지만요, 결제 인프라는 몇 년 단위로 움직입니다. 러시아의 합법화, 브릭스 결제망, 리플의 RLUSD, 이 모든 게 한 축으로 모이고 있어요. 지금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보셔야 되는 타이밍인 거고, 결국에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움직여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브릭스 결제망과 XRP의 실질적인 연결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서 풀어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리플의 폭풍전 고요 상황, 8달러에서 27달러로 향하는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정말 조용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은 늘
늘 이렇게 고요할 때 찾아옵니다. 2017년에도 2021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고요함 뒤에는 언제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EMA 리본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기술적인 바닥이죠. 지금 XRP의 월봉을 보면은 리본이 바로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두 번의 강세장에서도 리플은 이 리본을 가볍게 건드리고 나서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지금도 거의 같은 자리 같은 패턴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신호일까요? 분석가 에그레그가 말을 했습니다. 우린 엘리엇 4파동의 끝자락에 있고 이제 5파동의 문턱에 있다라고요. 4파 조정이 약 1.4달러 부근에서 마무리했다라고 봤고 그 다음 5파는 본격적인 상승, 피보나치 확장 계산으로 봤을 때 XRP 1차 목표가는 7.29달러, 확장 구조로 보면 8달러에서 20달러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가 공격적으로 움직인다면 27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남긴 상황이에요.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이 시장이 만들어왔던 반복된 구조의 재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4단계 폭풍전 횡보 단계에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가 아니라 트리거랑 무효화 기준이에요. 숫자보다 신호를 보셔야 됩니다. 강력한 트리거는 전고점대 제터란, 즉 3달러 초반대 구간이겠죠. 이 구간 돌파하고 리본 위에 월봉이 안착한다면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사이클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또 조정 완료로 본 1.4달러를 다시 이탈한다면 그건 구조 자체가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생 시장의 과열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OI 미결제 약정이 가격 상승과 함께 건강하게 늘고 있다면은 그건 진짜 수요일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펀딩비가 급등하면서 쇼 포지션 청산이 쏟아지면은 그건 쇼크 랠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겠죠. 캔들이 예쁘게 타도 심지가 과열되면 꺼지는 법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봤을 때 XRP의 활성 계정 수는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실제 네트워크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겠죠. 사용자가 늘어나면 결국에 거래량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거는 자산의 생명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 분석가 매튜즈는 XRP의 상승 경로를 챔피언 레벨 6단계로 구분했어요. 3.1달러, 4.7달러, 6.2, 9.3, 12.3 이렇게 각 단계는 저항이자 관문입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의 벽인 거고 이 투자자들이 한 번씩 흔들리고 견디고 통과를 해야 되는 단계겠죠. 이제 이 구조에 제도권 신호를 겹쳐봅니다. 리플은 이미 RLUSD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실제 사용 결제 네트워크를 확장 중에 있고 오랜 기간 걸쳐왔던 미국 SEC 소송도 마무리됐습니다. 그 결과로서 미국 내수도 XRP를 증권이 아니라 결제형 자산으로서 다루고 있는 움직임이 명확해진 상황이고 XRP ETF 승인 논의가 다시 열리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즉 기술적인 구조, 온체인 흐름, 이 시장 심리, 제도권 환경과 이 네 가지가 지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전략은 뭘까요? 단기 박스권 상단인 3달러 초반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동반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월봉의 리본 위에서 캔들이 닫히면은 그건 새로운 사이클의 개막 신호가 되는 거고 결국에 우리가 보는 거는 가격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XRP가 단순 송금 코인이 아니라 이제는 RLUSD, ISO 2002, 연중 결제망과 연결되는 금융 백엔드 인프라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즉 과거 차트만으로는 미래를 해석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플 XRP와 관련된 흐름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달은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싸게 사는 시기가 아니라 구조를 보는 시기다. 횡보가 길어질수록 그 밑에서 쌓이는 에너지는 커집니다. 우리는 그 에너지가 터지는 순간 문턱을 밟고 문고리를 잡고 새로운 방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급하게 문을 부수려고 하지 마시고요. 리플 XRP가 단기 급등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서의 구조적인 전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사이클의 본질인 거고 이 시장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리본과 거래량, 계정 숫자, 제도 변화, 그리고 투자자의 심리까지도 이 5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순간 우리가 기다리던 XRP 폭풍이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요. 하락장에서 흔들리는 사람보다 하락장을 준비한 사람이 결국에 시장을 이긴다는 겁니다. 리플이 떨어질 때마다 불안해서 하루 종일 가격창만 들여다본다면은 그건 마음의 시장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그런 상태로는 오래 버티기가 힘듭니다. 이 코인 시장은요.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원래 이 시장은 늘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빠지고 또 나빴다가 다시 좋아지고 그게 이 시장의 리듬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시장의 방향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시장을 대하고 있는지 여부겠죠. 하락할수록 더 싸게 담을 수가 있고 길게 보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살아남는 매매라는 거고 그리고 원칙 있는 매매 습관을 익히는 거는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가 제일 좋아요. 가격이 오를 때는 누구나 여유롭고
거고 계획도 잘 세우겠죠. 하지만 하락할 때는 감정이 전부 드러납니다. 그 차이가 나중에 불장이 왔을 때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하락장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내 투자 습관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투자자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시장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지만 그 안에서 마음이 오르내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투자자입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 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타점 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목 득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XRP에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다 나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드리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고점에선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